한밤중 창덕궁 고원. 피가 흥건한 회랑 위에 한 내관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깊은 칼자국.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마치 살인이 아니라 궁궐 자체가 그를 삼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직접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 정조였습니다. 왕이 직접 신문에 나선 살인 사건. 그날 밤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궁궐 안에서 시체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한밤중 아무도 없어야 할 회랑에서 말입니다. 정조 13년 가을,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서 한 내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주변에는 피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지운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고되자 궁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관이 죽은 것만으로도 큰일인데 그 장소가 왕의 산책로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의금부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범인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죽은 내관이 생전에 궁중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는 사실만이 알려졌습니다. 정조는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사건에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직접 나서는 것을 만류했으나 정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일어난 살인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친히 의금부로 행차하여 관련자들을 신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려온 사람은 죽은 내관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김 내관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죽은 내관 박 씨는 평소 말이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다툰 적도 없었고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혼자 장부를 들여다보며 무언가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했습니다. 정조는 김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박 내관이 어떤 장부를 관리했는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김 내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궁중 물품의 추입을 기록하는 장부였다고 했습니다. 쌀, 포목, 기름, 초 같은 것들의 수양과 사용처를 적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업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내관이 관리하던 장부를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얼마 후 장부가 도착했고 정조는 직접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왕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이 기록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기름의 출고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량의 기름이 나간다는 내용이었는데 최근 석 달 동안 그 양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처는 여전히 같은 곳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즉시 그 기름이 나갔다는 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얼마 후 한 중년의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내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조는 그에게 최근 석 달간 기름 사용량이 늘어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내관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양만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부에 기록된 이 수령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이 내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혹시 박 내관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조는 옆에 서 있던 의금부 관리에게 명했습니다. 이 내관의 처소를 수색하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명에 이 내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결백하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수색은 그날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관의 방 구석진 곳에서 작은 돛다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자 수십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관의 봉급으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조는 다시 이 내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대라고 명했습니다. 이 내관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장부를 조작해 궁중 물품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기름뿐만 아니라 쌀과 포목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궁 밖의 상인에게 팔아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 내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그만두라고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정조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박 내관을 죽였느냐고 말입니다. 이 내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내관이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박 내관을 만나 사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내관은 듣지 않았고 결국 다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조는 다시 물었습니다. 다툰 후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입니다. 이 내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밀쳤을 때 박 내관이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너무 놀라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시 장부를 펼쳐 보며 말했습니다. 박 내관의 시신에는 목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 의원들의 소견이었다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찔린 흔적이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관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냉정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궁중의 물품을 훔친 것도 큰 죄이지만 그것을 숨기기 위해 사람을 죽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금부에 명하여 이 내관을 엄히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궁중 전체의 장부를 점검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내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는 조작되었고 물품은 빠져나갔으며 그 돈은 일부 내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정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부를 이중으로 기록하게 하고 서로 다른 부서에서 교차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감찰을 실시하여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궁중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내관들은 더 이상 함부로 장부를 조작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직접 모든 것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왕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이렇게까지 직접 나선 이유가 단순히 궁중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조는 즉위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궁중 곳곳에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런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궁중의 물품 관리는 겉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관리하고 누가 그것을 감독하는지가 곧 궁중 내 힘의 균형을 나타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그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정조는 궁중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특정 가문 출신들이 독점하던 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조는 궁중 곳곳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왕의 행보를 지켜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이 지나치게 세밀한 것까지 간섭한다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정조의 총명함과 단호함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한 번 결심하면 물러서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한편 이 내관은 결국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살인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용서받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날 궁중의 모든 내관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정조는 이를 통해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형이 집행되기 직전 이 내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물품을 떼돌린 돈의 일부가 궁 밖에 어떤 양반에게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양반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란 암시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궁중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조는 즉시 이 말의 진위를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관은 이미 처형되었고 더 이상 증언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궁 밖의 상인들을 신문했지만 그들은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결국 그 양반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궁중과 조정의 연결고리를 추적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이익이 오가는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조의 행보는 신하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의 개혁 의지를 높이 샀습니다. 궁중의 부패를 뿌리 뽑 공정한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왕이 지나치게 의심이 많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 오히려 신하들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조 자신은 이런 평가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궁중부터 깨끗해야 했습니다. 썩은 뿌리에서는 건강한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궁중에서는
오랫동안 이야기되었습니다. 정조가 얼마나 세심하고 단호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말입니다. 내관들은 새로 들어온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왕을 속이려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정조의 통치 방식을 상징하는 예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장부 하나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런 자세가 정조를 조선의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박내관의 죽음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정을 보고도 눈 감지 않았고 상부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정조는 박내관의 유족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포상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궁중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왕이 신분이 낮은 내관의 죽음까지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린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궁중에서는 부정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긴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큰 부정을 저지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왕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 두고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정조의 이후 통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더욱 신중하게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되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용서 없이 처벌했고 공이 있으면 아낌없이 포상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정조가 승하한 후에도 이 사건은 여전히 회자되었습니다. 후대의 왕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큰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 살피는 것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궁중의 회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내관이 죽었던 그곳은 특별히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 정의를 위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야사는 사람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조용히 궁중 안에서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